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밀렸는데, 외부에서 큰 재료가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좀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재료를 갖다 붙이자면,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도 있고, 당장 저녁에 이제 제조업 지수 나오니까, 이 지표 가지고 최근에 좀 민감해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일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 투자들 다시 수출주들 중심,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수 도입을 앞두고서 좀 일부 상승하는 정도, 이 정도 흐름이 나온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지수 보면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어제부터 연결이 됐던 게 이게 분 차트에서 오면 특정한 자리에서 이렇게 튕겨 올리면서 밀렸다 올렸다 밀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 9월에 약했지. 오늘 저녁에 미증식이 열리면 이런저런 지표들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고, 특히 2시 넘어가면서부터 지수가 갑자기 확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뉴스만 나오면 시장이 바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게 오후부터는 아예 저항대로 이제 바뀌어버리면서 또 그때 나오는 금투세를 사실상 도입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보완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또 다시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단정은 못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ADR이 120 넘어가면 이제 과매수라고 하는데 이제 12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오늘이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ADR이 떨어지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ADR 자체는 오늘 고점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은 오늘 이후에는 좀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신중해진, 오후 들어서 신중해졌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지표, 오전에 이제 저 고용지표 관망하는 가운데 지수 반등 시도했다, 코스닥은 강보합이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지수가 괜찮을 때 저 고용지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고용지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진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0.5포인트 인하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내리는구나. 그리고 이거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 잘 나오게 되면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되면서 좀 안도감으로 시장이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좀 신중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0.5%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 생기면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예측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7월에 그럼 내렸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표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 0.25 이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낙 지표가 예상 밖으로 뒤죽박죽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심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당장 ISM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또 연동이 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신중하자 이런 경향.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의 약세, 유럽도 최근 5년 동안에 9월에 평균 약했고, 미국도 최근 5년 보면 9월이 가장 약했다.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저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저런 걸 심어주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9월에 코스닥은 4년 연속, 코스피는 3년 연속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수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상승률이, 이맘때 상승률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또 9월에 작년에도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붙이면서 맞아, 9월은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이게 자꾸 이제 또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밀렸을 때 선뜻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 보면 밸류업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이제 금융주들 쪽으로 강세 보이고, 근데 저게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잡아먹진 않는데, 근데 워낙 시장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라서 저게 이제 좀 일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오늘 또 빠졌잖아요. 자동차는 사실 오늘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 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 그 반도체 관련된 제재 이거에 맞서서 일본 자동차사를 규제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자동차, 수출 피크설 이런 것들을 또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자꾸 장중에 나돌았거든요. 투자들에게 좀 압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된 또는 화장품 쪽 이쪽이 이제 또 워낙 뭐 시세가 크게 있었던 종목들이 아닌데 시가총액이 좀 만만한 종목 쪽에서만 제한적인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저 드로백, 뭐 홀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드로백은 이제 치 판매량, 홀드는 승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 수치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하자면 그 엔화 관련해서 엔캐리 쇼크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 아리프 후세인이라는 이 사람 뭐 이번 엔캐리 이제 쇼크를 예측했다라는 사람인데 뭐 맨날 같은 얘기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일본은 추가적으로 긴축 그렇게 되면 엔캐리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일본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거 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일본 국채를 확대해야 되고 미국 국채는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들 자꾸 나와서 투자자들이 이제 나중에 또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좀 위축도 갖게 됐죠.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투자들이 좀 걸릴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그 에코프로비엠이 되게 중요한 저항대라서 이게 이제 조금 좀 뭐 아마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게 저항되고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낙폭이 너무 컸고 이게 밀리면서 예를 들어서 반대쪽 제약이나 뭐 반도체가 간 게 아니라 밸류업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오늘 쭉 보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PSK 홀딩스나 뭐 한미반도체도 거의 반토막 났죠. 그다음에 뭐 STI 뭐 이런 HBM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은 고점 대비 저점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가격 부담은 완전히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털어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반등하고 나서 중요한 지지선에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이닉스도 17만 5천 원 근처 갔다가 또 밀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 돌아서 줘야 안도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종목들이 언제 돌아서게 되는지 그 시점을 이제 시장이 턴하는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밸류업 이슈로 오늘 지주회사 뭐 삼성물산이 아침부터 강했고, 그다음에 LG 이런 종들이 강했는데 사실 LG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간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분인하다가 올라간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둔했던 종목, 어제는 뭐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LG 막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둔했던 종목들 쪽에서 맞아 이 재료 있지 하고 한번 올려놓고 연속적으로 올리지는 않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특정한 어떤 이슈로는 추세적으로 올리진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한바탕씩 해먹는 그런 형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해외 쪽에서 조금 수출 관련된 또 이런 이제 데이터들 피크아웃설 가지고 또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2,900억 팔고 선물도 팔고 개인들이 콜 사고 뭐 이런 구도 됐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순매도가 4,250억이 1위인데 2위가 400억이잖아요. 그럼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빼고는 판 건 아니에요. 시장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매수매도 합이 4조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죠. 물론 이제 지수는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근데 어쨌든 매수 쪽에서는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은 샀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좀 들어가고 금융주들 밸류업 관련돼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샀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까지 전차군단 동반 매도로 좀 매도 시너지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됐고, 매수는 보시다시피 뭐 지주회사로 분류가 되거나 이제 밸류업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쪽에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뭐 삼천단지와 HLB 뭐 이런 것들을 팔고, 근데 매수 쪽에서 이제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또 상대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은근히 오늘 반도체를 좀 골라서 잡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는 좀 일부 종목은 좀 반전 시도하려나 보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기관들은 뭐 오늘 거의 업종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담는, 뭐 특정 업종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분류하기 좀 애매하고 그냥 골라 담아서 그냥 업종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오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 예상치가 47.5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개선됐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건 그 업체들
구매 관리자들한테 지금 회사 동향 어때요? 그다음에 원자재는 사고 있어요? 직원들은 더 뽑을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조금 전달보다 안 좋게 답변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조금 지난달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0 아래니까 여전히 이제 위축기인데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수치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금융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또는 러셀 2000, 그러니까 가치주 러셀 2000 이런 종목들이 메가세븐보다는 더 선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뭐래도 가는 게 낫죠. 예, 근데 이제 다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제일 좋은 건 둘 다 가는데 한쪽이 조금 더 가고 이런 구도가 돼야 우리 증시에서도 적어도 뭐 우리는 우리 내부의 수급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여기서 해외 쪽까지 때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엄청 팔았거든요. 하이닉스는 오늘 그렇게 팔았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데 삼성전자를 매도 친 게 저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건 뭐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피크론,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제기가 되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50% 이상이었다가 이제 38% 빠졌다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공백기인 상태에서 지수 가지고 좀 장난해 먹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어 가지고 이제 선물 옵션 쪽에서 좀 많이 휘두는 불안정한 장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부분에서 돌아서 줘야 이제 시작이 안정되는 거니까 요 흐름이 좀 바뀌는지. 그다음에 뭐 밸류업, 석유화학,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선발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워낙 시세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시소가 계속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은 시소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묵직한 종목 한 종목도 안 되는 이제 시가총액이라서 이거 자체가 뭐 다른 종목을 강하게 매도해야 되는 뭐 그 정도. 물론 이제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묵직한 종목,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 쪽에서 좀 한쪽에서 좀 튕겨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나와 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내일장에서 빅3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반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2차 전지주 강세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의 이제 보다 당선 베팅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히 갖다 붙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선도 무시 못할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또 혼조로 바뀌어서 대형주들이 지금 또 시장에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전에 개인 투자들이 뭐 이렇게 과감하게 자금을 퍼붓기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막 일관성 있게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갑자기 뭐 선물 옵션 포함해서 이제 시장을 확 돌리고 삼성전자를 이제 방향을 확 틀어서 이제 갑자기 동네 바보형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돌리는 시점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바뀌게 되겠죠. 당장 이제 이번 주 주중반부터라도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삼성전자에 변화가 생긴다면 근데 삼성전자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약이나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좀 집중적으로 움직임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거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